네, 부산 경남 지역의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합니다. 밥상머리 경제 시간입니다. 남정석 부경대 교수님, 그리고 양승훈 경남대 교수님, 네, 그리고 또 부산 신발산업계 산증인 같은 분이십니다. 네, 권동칠 트랙스타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요즘 향토기업이란 말 잘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만, 화승은 그야말로 부산 지역의 그 대표적인 향토기업이지요. 근데 르카프가 법정 관리 들어갔다는 이야기 듣고 사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게 저도 어릴 때 르카프 운동화 참 많이 신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좀 놀랬고 요번에 좀 찾아보니까 서울 회생법원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화승의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파산 혹은 이제 회생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회생 결정을 지금 해가지고 6월까지 네. 회생 계획안을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이제 그걸 갖고 인가를 해가지고 이제 회생 절차를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원래 르카프가 이번만 이렇게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게 아니라 1998년도에 또 한번 부도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위기가 있었군요. 예, 그때도 네. 이제 법원의 중재로 인해서 네. 이렇게 그 채권단과 채무 변제 협상을 맺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화승 같은 경우는 뭐 리카프라든가 새로운 이제 국산 동자 브랜드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OEM도 예전에 받았었고요. 또 그 화승제지와 같은 자동차 부품업체과 같은 업종도 다양했고 2015년도 이후에 네. 그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 나면서 연달아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해상 절차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화승그룹과 분리해서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그렇죠. 사모펀드로 넘어갔죠. 그때 됐었던 거군요. 예. 대표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뭐 제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 여러 차례 들어오는 이야기고요. 우리 부산 신발 산업계 전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부산 동천 주변에 우리 고무신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다지요. 우리 그게 모태라고 하던데 사실 그랬습니까? 우리 이제 부산의 그 신발 산업은 네. 원래 우리나라 이제 근대적인 그 신발 이제 공장이 네. 1919년도에 이제 대륙 고무 공업사라고 생겼습니다.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외무 대신 법무 대신을 네. 이제 지내신 이하응 이제 이 씨께서 만든 네네. 이 대륙 고무 공업사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년 되는 그런 이제 우리 신발의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1950년 우리가 한국 이제 이 전쟁을 거치면서 네. 우리 부산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태화고무, 사마, 동양, 국제상사, 진양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네. 이 고무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제 이렇게 신발 산업이 네. 이제 융성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부산에서 만든 고무신 안 신어본 사람이 없다. 말이 나올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네. 뭐 고무신이 이제 국민 신발이었고요. 네. 이제 뭐 성인뿐만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네. 다 이제 고무신을 신었으니까요. 네. 이 고무신 관련해서 뭐 준비된 혹시 화면이 있나요? 자, 할머니 빗질 하다가 빠진 머리카락이나 고무신 짝다라닌가? 애니메이션이군요. 주세요, 아저씨. 자, 사이다병이나 맥주병, 정정병 다 가져와요. 고무신 짝다라닌 것도 가져오세요. 고무신 가져간다. 아니, 내 고무신이 어디 갔노? 영감 신발은 있는데. 양 교수님. 예. 고무신 혹시 신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명절에 이제 저희 네. 부모님 이제 고향집에 가면은 네. 거기 항상 가지런히 이제 몇 켤레씩 있는 거는 받고 그거 어디 이제 그 사촌들하고 놀러 갈 때 잠깐 네. 신어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사서 신어보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떼떠리에 어르신들 고무신이 예. 올려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군요. 예. 예. 이게 뭐 고무신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뭐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대표님은 누구보다도 고무신에 대한 뭐 추억 아니면 업계의 이야기들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고무신은 뭐 저희 세대는 네.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신고 다녔고요. 이 고무신이 이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제 너무 실증이 나니까 네. 이제 바꾸어 달라고 일부러 이제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이제 닳게 만들어서 부모님이 애가 달았겠습니다. 네, 부모님 보고 사달라고 이렇게 조른 적도 네. 있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고무신을 이렇게 신고 다니면 고무신이 이제 질기고 장점이 많은데 네. 여름철 되면은
이제 이 땀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뛸 때 이게 미끌미끌해서 이제 벗겨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어갈 때는 네. 우리가 이제 고무신을 들고 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뛴 거를 이제 기억이 나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3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이 좀 안 됐는데 한 해에 고무신을 6천만 컬레 이상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그것도 부산에서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무신 시대를 넘어서 운동화 시대는 그러면 남 교수님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대략 운동화 시대는 네. 우리가 한일 외교 협정 맺고 난 다음에 60년대 중반쯤 네. 네. 중반쯤 되면 그 63년이니까. 일본이 네. 자기들에서 이제 소위 하향하는 산업들을 이제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배후지로 보내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에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산의 수출 자유구역 만들어지고 네. 우리 부산에서 이제 운동화를 제조하게 되는데 그때 운동화는 되게 인조 가죽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 운동화였는데 사실 70년대 초반 중반쯤 되면 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네. 운동화들이 엄청나게 팔려 나가고요. 한때는 뭐 그렇더라고요. 태화고무하고 그다음에 국제상사 같은 경우 보면 거기 미국에서 한 3가구 중에 1가구는 한국에서 생산된 운동화를 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그 정도였네요. 엄청났었습니다. 예, 그때 생겨났던 브랜드들이 그러면 어떤 브랜드들이 있었습니까, 대표님? 우리가 이제 고무신은 이제 고무를 이렇게 눌려서 이제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공법이 새로 이제 이렇게 개발이 돼서 네. 위쪽하고 밑쪽을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나중에 접착을 하는 그런 이제 공법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운동화? 그래서 네. 이제 운동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사모고무의 타이거라든지 슈퍼 까미트, 월드컵 뭐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 뒤에는 이제 프로스펙스라든지 네. 르카프 이런 이제 브랜드들도 저기 이제 생겨난 화면이 거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 화면을 보니까 우리나라 신발은 유명한 신발은 부산에서 다 만들었다는 게 그대로 보이네요. 예. 부산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네. 이제 세계적인 신발의 메카로서 네.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 1987년이라는 영화에서도 한번 우리 지역 신발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8,000원짜리인데 이한열 열사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저게 타이거죠. 영화 1987에서 고 이한열 열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 강동원이 직접 신었던 운동화입니다. 이 신발이 나왔을 때가 계속 우리 부산 신발 산업이 전성기였던 시절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프로스펙스, 르카프 이렇게 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다툴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나이키는 신생기업이었고요. 네. 이제 아디다스는 이제 오래됐지만은 네. 국내에서는 판매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출도 우리가 한 43억 불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요? 예, 수출 우리가 산업으로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3등, 4등 정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거의 지금의 자동차 산업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출도 뭐 그렇게 했지만은 내수 산업에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 이제 이 브랜드들이 네. 점유율이 뭐 거의 100% 정도 이렇게 이제 했을 정도로 아주 신발 산업이 잘 됐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저 신발 회사에 취직하는 게 아주 취직 잘하는 거였겠습니다. 신발 산업에 그때 종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자부심도 있었고요. 네. 또 실제로 우리가 호텔이나 식당 이런 데 이제 가보면은 대부분의 신발 사람들만 이제 아까 우리 프로그램 있을 시작하기 정도로, 전에 예. 저 대표님께 몇 년도 취직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81년도 취직하셨다고. 예, 1981년도에. 최고 직장에 그때 취직하신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에서 좀 전에 봤던 타이거 신발 그리고 프로스펙스 국제 상사 이야기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된 겁니까? 70년대 후반쯤 되면 네. 아까 나왔던 뭐 국제상사도 그렇고 네. 동양고무, 사마고무 같은 경우 보면 네. 되게 이렇게 단위 사업장에 10,000명, 14,000명 이렇게 고용돼 있었거든요. 부산만 하더라도 5만 명 이상이 고용돼 있었을 만큼 엄청났고 실질적으로 70년대에 우리가 중화학공업 산업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면 세금을 내는 쪽은 다 이렇게 고무화학공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섬유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세금을 내고 오히려 중화학공업은 육성하는 방식이었고 당시로서의 경쟁력이 더 있었는데 네. 국제상사 얘기는 좀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83년도 4년도쯤 되면 국제상사가 대략 한 22개 정도로 이렇게 계열사들이 일어나거든요. 많았군요. 그러면서 84년도에 약간의 그 유동성 위기가 오는데 네. 당시 그 국제상사가 대략 한 부채 비율이 한 800% 정도 넘어가게 돼요. 당시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부채 비율은 IMF 이후에 그 기업 조정하면서 대략 한 200% 이하로 했지만 당시 1980년대쯤 되면 그때는 부채 비율이 그래도 600%, 500% 되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유동성 위기가 와도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제일은행 그리고 이제 기타 금융은행과 함께 여신 공여를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자체 자구 노력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비밀리에 그 금융기업들한테 대출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사실은 국제상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만기 어음이 오자 이렇게 뭐냐면 대출 연장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부도가 나고 곧바로 해산되어지는 공중분해가 되는 이게 85년에 제가 공중분해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두환 신군부의 뭐 작전 같은 아닌 작전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국제상사, 동명복제,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에 2개 기업이 부산에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사마도 포함이 되네요. 예, 사마도 10대 기업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부산 경제가 추락하는 어떤 모멘텀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또 부산에 있는 우리 신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이렇게 옮겨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우리가 1980년도 후반기에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열풍이 불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해외로 나갈 때 이제 우리 신발 같은 경우에 대만하고 한국하고 이제 경쟁을 많이 합니다. 세계 시장 속에서 두 나라가 경쟁하는 상황이었군요. 특히 이제 제조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그 스포츠 산업의 거의 한 70% 정도를 생산을 해왔었고요. 세계 신발의 70%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한 30%를 대만 기업이 감당을 했었는데 해외로 나가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나 금융이나 언론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이제 힘입어서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로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언어가 이제 잘 통하고 해서 대만 기업이 약진을 하고 대한민국은 또 이제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좀 사양 산업이다 해서 좀 신발 산업에 대해서 이제 홀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발이 우리가 70% 정도 대만 한국 기업들이 감당을 하던 것이 세계 시장에서 이게 이제 9대1로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1위 됐네요. 완전히 역전이 되버렸네요. 그래서 대만에 뭐 유명한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까? 대만의 YY라는 회사는 종업해도 지금 한 50만 명 되고요. 한해 회사가요? 1년에 매출이 한 15조 정도가 되고 1년에 한 6천억 이상 이렇게 이익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10만 명 이상 되는 이 회사들만 해도 아주 이제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요. 자체 브랜드라기보다는 대부분 OEM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제 OEM을 하면서 이 제조업하고 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나이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아디다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이렇게 이제 이 교차 투자를 해갖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고하게 이렇게 이제 시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우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대만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그렇게 뻗어나가게 된 완전히 역전되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또 대한민국이 이제 IT가 강하다 보니까 자동화 또 이제 이 첨단 이 기술에서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대3 정도로 대만이 그래도 앞서 있지만은 우리가 좀 많이 따라갔다고. 우리가 그래도 한 20% 복구했네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게 제2 신발 산업의 부흥기를 위해서 개성공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다시 개성으로의 길이 열린다면 이게 우리 신발 산업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2002년도 경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 되면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외 투자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구조고도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R&D 투자도 하고 특히 소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춰가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실력들을 갖춰왔고 그다음 특히 말씀하셨듯이 생산 공정 부분에서 혁신성이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경쟁력을 회복했는데 여전히 그 이제 임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우리가 개성공단으로 갔을 때 그때의 임금 비교에서 보면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보다
북한이 훨씬 더 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 부산에서도 제가 한 20개 업체 정도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그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좀 지금 방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되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새로운 그 기회들이 우리 선발 산업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이 정치적으로만 좀 안정이 된다면 그 정말 좋은 네. 투자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현장 이야기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개성공단이 지난 2016년 폐쇄가 됐었죠. 그때 부산 그렇죠. 신발 산업에도 좀 충격이 있었겠습니다. 뭐 이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지금 많이 이제 필요로 했었는데 그게 상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또 이제 부지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산에서 다시 지금 하기에는 인건비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교착 상태에 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당시 영상인 모양입니다. 문 닫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몇 차 됐죠? 올해 초반에 했죠, 올해 초반에? 지난해는 이제 매출이 안 되고 있어서 떨어졌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은 다시 좀 살아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올해 아니면 내년쯤 우리 신발업계에 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도 듣긴 들었었는데 어떤 우리 신발업계에는 어떤 위기, 어떤 난관이 앞으로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우리 신발업계는 지금 이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지금 OEM을 위주로 하는 이런 이제 대형 업체들은 아주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스마트 공장이 지금 이제 대만 경쟁 국가보다도 이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에 남아 있는 신발 제조 공장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영상도 결국 국내에 남아 있던 신발 공장이었던 모양인데요. 그것이 이제 뭐 인건비도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지만은 그보다도 대한민국의 지금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은 이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거의 이제 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질 정도로.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해외에서 생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OEM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양산을 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만약에 국내에서 제조업을 할 때 보통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어떤 품목들을 많이 예를 들면 브랜드의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뭐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만드는데 그렇게 지금 역할을 하는 지금 신발들은 좀 없나요?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부산 지역의 그런 기업체들은 모두 다 고부가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기업체들은 이제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만들어서 3월부터 이제 가동을 할 건데요. 트랙스타 지금 공장에서 부산 공장에 녹산에 있습니다. 녹산공단에서 가동을 그렇게 하시네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조 원가가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이제 중국이나 이 비교해서 거의 같거나 이제 조금 이제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수준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이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기술 개발을 좀 해서 이제 공정을 좀 이제 자동화 시켜갖고, 거기에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한다든지, 또 고부가가치 신발을 좀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제 국내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게 또 우리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기업마다 부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의 신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제조업 비중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 제조업에서 그 이제 고용 인원 수준으로 보면 그 10인 이상으로만 따졌을 때 그 고용 인원으로 보면 한 3.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한 2%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통계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10인 미만도 그 한 200여 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국적으로 또 그렇고 크기 때문에 우리 10인 이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반면에 이제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상대적으로 우리 그 부산이 신발 산업 내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굉장히 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저 화면을 보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그리고 고용 인원은 거의 절반이고 네. 부가치에서 한 40% 정도가 되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신발을 수출도 하지만 사실 수입이 많아가지고 그게 네. 또 사실은 지금 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자료 보면 저희 네. 수입량이 수출량에 비해서 16배 정도 많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네. 납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량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한 0.1%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는데 베트남은 뭐 이제 4%, 미얀마는 8.7%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들이 엄청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조금 주춤하는 상황인 것도 네. 맞고, 이건 이제 우리 신발 업체들이 이제 부자재를 많이 수출하고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나이키나 이제 뭐 아디다스나 이런 해외 완성품 브랜드를 선호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경향이 이제 생긴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부재부터 완성품까지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수출하면 이제 가장 선순환이고 좀 네. 부가가치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좀 싶어요. 그게 그 대표님 이 바이백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 예.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 기업들이 나가서 생산한 것을 다시 수입하고 그런 경우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신발을 부산에 이제 종사원이라든지 또 이제 수출액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신발업계 한국계 신발업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50만 명이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출이 우리가 수출 기준에서 이제 한 100억 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소재 이런 거는 한국에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익을 내면은 다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다 이제 정부에다 세금을 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규모보다는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제 실제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모처럼 우리 두 분 교수님과 우리 현장에 계신 대표님 모시고 신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되는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인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 대표님, 예. 이게 신발 산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제가 질문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지 않나 싶습니다만 송구합니다만은 사양 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 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발 산업을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네. 그것은 이제 신발 제조를 하는데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해외로 나가니까 대한민국에서 신발 제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거지. 네. 신발은 우리가 인류가 있는 한은 영원히 이제 존재하는 산업이고 매년 한 3%에서 7%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제일 이렇게 스페이스가 많이 늘어난 것이 신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은 꾸준히 이제 성장하는 이제 성장 산업이고요. 네.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 세계적으로 또 많은 또 점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발 산업이 OEM을 넘어서 우리 자체 브랜드로 세계에 나가고 또 신발 산업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부산시, 또 부산 시민, 또 경남도민 정말 많은 힘을 합한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발이 이제 지금도 이게 신발을 만드는 국가는 많은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브랜드 신발을 만드는 것은 이 대한민국하고 이제 대만 외에 이제 다른 신발 회사에서는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신발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기술 개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자동화를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신발 산업은 대한민국에서 글로벌리제이션에 이제 힘입어서 영원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다른 제조업도 다 마찬가지 상황도 좀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산 부분에서 인건비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조업을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냐 이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고부가가치 신발만 좀 이쪽에서 해야 우리 지금 일하시는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또 높은 수준의 이제 복리후생이나 임금도 늘릴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다 하여서 또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제 우리 부산의 이제 조그만 이제 영세한 사업장들 어떻게 좀 같이 도와줄 수 있을지 또 고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화성그룹 법정관리, 화성그룹이 아닙니다. 우리 화성 르카프 법정관리 이야기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오늘 긴급하게 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30분 후 이어지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적자의 법정 공방까지 부산교통공사의 허울뿐인 해외 철도 사업의 부실을 사회부 황보람 기자가 고발합니다. 르노 삼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어 자동차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NN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사만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